지금 이 여자도 나를 미치게 생각 좀 오반가? 나와 만남이 아쉽다고 느껴질까?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게 맞을까? 고민되네. 언제 또 보자 하지? 이런 생각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을 언제 했었지? 하고 돌이켜보면 썸을 타고 싶은 상대가 있을 때,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타는 거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 소개팅을 받았는데 F부터 3부터 해볼까? 등등의 상황에서 상대도 나를 자꾸 보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서 떠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나는 관심, 아니 호감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만남이 있으려면 내 스스로 계속해서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는 남자가 되어야 할 텐데 라며 찾아보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좋은 향기, 말을 기억해주기, 기깔나는 플러팅 등등 여러 종류의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또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느껴봤던 사람으로서 이런 기술은 정말 사바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질적인 이야기 2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싶고 생각나는 남자라 하면 나에게 궁금함을 줬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음, 없음을 넘어간 뒤 생각이 난다로 이어진다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잘생긴 남자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외모 무시할 수는 없죠. 특히 20대 때는 와, 외모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헤어지고 나서도 그 얼굴이 생각나고 자꾸 보고 싶고 할 정도였기에 잘생기면 되지 라는 말도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점이 아니다 싶어도 그 외모에 이끌려 여러 번 만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20대 중후반, 30대가 되면서부터는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여러 차례의 연애를 해보신 분들 중에는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파악이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제가 얼마 전 썸을 타고 연애까지 하고 있는 2명의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지인이 나 동시에 고백을 받았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인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자영업을 하는 사업가분이셨어요. 사업가분의 외모는 귀엽고 성품이 조용조용하면서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직장인 분은 활발한 성격에 상반된 외모를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애에 있어서는 사업가분이 세심하고 나를 위해주는 마음이 더 돋보여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귄 건 직장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라면서 질문을 했더니 본인은 외로움을 타는 스타일이고 평일에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사업가분이랑 만나면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고백을 동시에 받았고 여러 번의 만남을 하면서 느낀 건 본인 연애 스타일에 맞는 직장인 분과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친구 얘기를 해볼게요. 친구의 주선으로 자만추 형식의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과 카페를 가서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무척 재미있게 다가왔나봐요. 그래서인지 그 남자를 보지 않는 일주일 동안 카페를 가서 특정 메뉴를 보는데 그 남자가 생각이 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본인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 그래, 나 이 남자 자꾸 생각했구나 깨닫고 나니까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는 대화의 티키타카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인데 장소 안에서 나눴던 요소들이 그 남자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 두 친구의 얘기를 듣는데 역시 사람마다 다르구나가 느껴지면서 외모를 떠나서 연애 성향을 알아버렸을 때 각자마다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상대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두 번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 저는 지금도 철 좀 들어라 이 말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런 기준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회 집단 속 여러 상황을 통해 겪는 일들로 인해 성장하면서 취득하는 게 생기는데요.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경력이 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자세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건 철 좀 들어라 이 문장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거 대부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에는 알고 있는 사이였던, 최근에 알게 된 사이던 썸을 타기 전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에 있어 내가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 존재 자체가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습이 호감으로 인식될 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첫
첫 번째,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 사람에서 들었던 예시는 주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넘어간 경우다 보니 이번에는 알고 있던 사이인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는 동생이 갑자기 회사 내에서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생겼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물어보니 부서 회식에 있어 술자리를 가게 되었는데 모두가 흐트러짐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한 분만 정신줄을 잡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더래요. 그렇게 우리 부서에 이런 면모를 가진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인식이 되었는데 그 뒤로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눈길이 가더라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자꾸 모르게 보게 되는데 회사 안에서도 동료들과 있을 때도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이 남자가 더 궁금해졌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봤을 때 회사 안에서 그 직급에 맞는 행동과 선을 지키는 모습에 존재감이 인식이 된 거죠. 오늘은 계속 보고 싶고 생각나는 남자로 첫 번째,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 사람, 두 번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면모로 얘기를 나눠봤어요. 저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식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유튜브, 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좋은 향을 내서 각인을 시켜야 된다, 항상 밝게 웃어라, 리액션 풍부한 사람을 좋아한다, 여성미가 강해야 된다 등등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남들이 해보라는 거 다 따라 해보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건 남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와,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지?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좌절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사람 바이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내가 관심 있는 상대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노력이야 할 수 있겠지만 남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후딱이기만 할 뿐 내가 아니더라고요. 이 점을 느끼고 나니까 우선 나의 매력이 어필이 안 되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좌절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나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구나 였어요. 제가 예시드렸던 두 가지처럼 다음 만남이 기대되게 하려는 것도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체 매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매력을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다면 따라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향수를 뿌려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식이 된다? 이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향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향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차곡히 쌓여서 나 자체의 매력을 아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저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 남이 좋다 해서 따라해? 이것보다는 내가 더 좋아하는지를 느끼면서 스스로를 채워 매력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스스로 마음을 채우다 보면 새로운 설레임은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